반갑습니다. 응급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매달 100% 출제되는 토익의 포인트, 오늘도 그 10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 시간에 1번부터 20번까지 매달 출제되는 포인트를 배워봤는데요. 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매달 나오는 포인트를 오늘도 10개나 배운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죠? 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이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주어 자리에 사실 올 수 있는 어구들은 명사 상당 어구들이 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명사가 단수나 복수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면 단복수의 주어가 다 가능하지만 동명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리고 명사절, 이와 같이 순수한 명사가 아닌 형태로 주어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된다면 무조건 단수예요. 해석도 여러분 거의 한 가지로 통일됩니다. 뭐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말에서도 뭐뭐하는 것은 이란 단어가 붙으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인 거 알고 계시죠? 보세요. 이게 어디서 복수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의 는 것은 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바꾸면 ing예요. 제가 한번 직접 해석을 해드릴까요? Air pollution level, 대기 오염을 reducing, 줄이는 것은, 그 정도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문장 첫 자리에 ing, 그 밖에 투부정사나 대절 등이 위치하면 무조건 단수로 가셔야 돼요. 자, 4개 중에서 여러분 단수 보기 압축해 볼까요? 이 z, has, 동사에 여러분 z라는 사운드가 등장하면 단수거든요. 자, A번과 C번인데 한 번 더 따져야 돼요. 비동사 쓸 것인가? 해부동사 쓸 것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 비동사와 해부동사의 차이점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비동사가 등장을 하면 주어와 뒤쪽에 나와 있는 명사의 관계는 동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죠? 네. I am a student. 같은 단어처럼요. 그런데 만약에 해부동사를 쓰게 되면 주어와 뒤쪽에 나오는 이 명사가 동격이 아니라는 관계인 겁니다. 소유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대기 오염을 줄이는 것,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sure, 가장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 같은 말이라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는 비동사를 골라내셔야 되겠죠? 정답은 A번입니다. 자, 주어 자리의 형태적 특징 이용하세요. ing 나오면 무조건 단수라는 거. 두 번째, as를 이용해서 비교급의 형태가 나온다면 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원급이라는 것을 써주자라고 하는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하를 붙인다든지 모어를 붙인 형태를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러면 동급 비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as라는 단어들 사이에서 이미 나타낸 형태가 된 겁니다. as란 단어 자체가 동급 비교라는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더 이상 다른 비교급의 형태를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달걀에 껍질이라는 것에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단어는 원형의 형태가 보존된다는 그 느낌을 좀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as가 등장하면 그 가운데 일단 원급이 아닌 걸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more가 붙어있는 단어 절대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as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나 부사만의 자격 요건을 갖고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비교급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efficiency, 명사는 또 애초부터 안 되는 겁니다. 탈락인 거죠. 예선 탈락인 거예요. 형용사와 부사의 원급만 가능한데 이 두 가지 중에 누구를 고를 것인가, 이게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포인트가 될 텐데 그럴 때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as를 살짝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원래부터 누구 자리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자, 볼게요. The manager himself. 매니저, 부장이나 담당자라는 뜻이겠죠. 담당자 그 자신이 주어 나왔습니다. will deal with, 동사구 나왔죠. the problem, 목적어 나왔습니다. 이미
as를 생략한 상태에서 앞문장을 이렇게 봤어요. 나올 건 다 나왔군. 모든 문장 성분이 다 나왔을 때 여러분 항상 위치하는 품사가 누군가요? 부사라는 품사인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정답은 그래서 efficiently. 답은 B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난이도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정답을 압축할 수 있는 능력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as 안쪽엔 다른 급의 형용사나 부사는 답이 될 수 없다. 형용사와 부사가 아닌 품사라면 예선 탈락이다. 형용사와 부사만 남았을 때 정답을 고르는 방법은 살짝 가려주신 상태에서 들어갈 위치에 알맞은 품사를 골라내면 된다는 거. 3단계 정도를 거치셔야지만 정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쉽진 않았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제 포인트 보도록 해볼게요. 시제입니다. 시제. 사실 영어에서 시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우리가 그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관련된 뭐 이메일을 쓴다든지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동사에 해당되는 시제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제를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This warranty customers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warranty라는 게 뭐죠? 품질 보증서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품질 보증서나 품질을 보증하는 여러 가지 문서들은요, 어떤 시제를 썼을까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사실과 규정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재 시제를 고수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전 아시죠? 그죠? 제가 뭐 법을 공부하진 않았습니다만, 그죠? 네. 헌법 제34조 7항에 의거, 길에다가 침 및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벌금을 물었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문다. 뭐 이런 식으로 단정형으로 우리가 시제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단어의 성격을 딱 보는 순간 일반적 사실을 말하고 있다.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시제로 가셔야 됩니다. offers is offering. 자, 두 단어 중에 하나를 골라내셔야 되는 건데 진행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동작이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할 때 쓰는 거죠. 그럼 여러분 품질 보증서가 순간적인 동작인가요? 막 제공하고 있는 그 동작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단정적인 진행형을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일반적인 그냥 단순 시제로 쓰시는 게 원칙입니다. 답은 A번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예 외워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This warranty offers customers. 항상 이 동사가 나오면 진행형 잘 안 쓴다더라. 이런 느낌을 몸으로 체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의 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일치가 나왔습니다. 그죠? 네. 참 토익에서는 일치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 자, 비유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 종로 3가 한번 해볼게요. 종로 3가. 종로 3가. 종로라는 지역.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종로라는 지역은 제가 뭐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그런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편하네요. 그런 그 분위기나 정치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 예를 드는 건 이제 그게 아니고 종로 3가라는 전철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종로 3가는요, 여러분 1호선 라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3호선이 있어요. 그리고 5호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 3가역에서 전철을 타시면 1호선, 3호선, 5호선 모든 호선을 다 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종강역이라고 있다고 해볼게요. 종강역. 바로 그 전역인데요. 종강역은 여러분 1호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호선밖에 못하는 선택적인 사항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을 제가 시제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해볼게요. 시제랑 연결시켜 볼게요. 만약에 주절의 시제가 현재라면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시제가 뒤쪽에 모든 시제가 다 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미래, 이쪽으로 가면 과거, 가만히 있으면 현재 다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에 있잖아요. 일로 가도 과거고 일로 가도 과거예요. 일치성이라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빈칸에 들어갈 만한 시제를 골라내실 때 요 주변의 관계를 따지지 마시고 앞쪽 동사가 submitted, 제출했다 이미 나왔죠? 그럼 그 상황을 when으로 반아서 뒤쪽에 알맞은 시제를 고르는 건 그것과 같은 상황. 과거면 과거 쪽으로 매여진다는 거겠죠? 그죠?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얽매인다. 영어에서도 토익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동사 중에서 이 과거 동사 어디 있습니까? came. 자, 동사 고를 때 종속절 이하를 보실 때 거기만 보지 마시고 주절의 동사를 꼭 확인하라 라는 공식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if 대신에 쓸 수 있는 기타 가정법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대응어라는 게 있어요. 이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이럴 때 다른 말을 쓸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한 잔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 잔 마실까? 그죠? 네. 또 혹자들은요. 그죠? 네. 너무 저속한 용어들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한 잔 빨까?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네. 아주 저속한 표현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영어에서도 if라는 단어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와 대등하고 상이한 다양한 표현법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if가 들어가는 자리인 걸 먼저 느끼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보세요. 현재 시제의 동사를 썼습니다만 뒤쪽에서는 미래 동사를 썼다.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공식 중에 하나겠죠?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가 느껴져도 현재가 대신한다. 하지만 주절에는 직접 미래를 쓰는 것은 이와 같은 동사의 패턴을 보이는 게 바로 if절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씩 웃으면서 if네 if, 나 딱 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if를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의 사전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는 거겠죠. 바로 if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once입니다. 일단 뭐뭐 하면, 만약 뭐뭐 하면, 물론 두 단어의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만 조건의 느낌을 어느 정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죠. 잘 보세요. interest rate, 이자율이 일단 낮아지면, 아직 낮아진 건 아니에요. 일단 이자율이 낮아지면, 앞으로 낮아지게 되면 그때 제조업체들은 예상보다 빨리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 있는 거겠죠. 자, if를 대응할 수 있는 단어가 once가 있다라는 점. 틀이 if랑 비슷하다는 거죠. 해석이 아닌 시제를 이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unless라는 단어도 조건을 나타내는 건 맞습니다만 if not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럼 두 단어의 문맥상 연결고리에 어색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선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if의 대응어 once도 될 수 있다. 답은 A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여러분 명령법이라는 것이 무슨 법인가요? 명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여러분들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명령을 할 때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인 you한테 하는 겁니다. you, 그죠? 너 이렇게 you가 있는 상태에서 뒤쪽에 동사를 사실은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근데 명령법은 이 주어 you를 쓰지 않기 때문에 동사 원형의 형태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공식적으로 명령법이면 원형 쓰자라는 공식을 이제 이해하셨다면 이게 명령법인지는 어떻게 아시겠어요? 바로 단서가 있겠죠. please. please를 쓰게 되면 너무 직접적인 명령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그죠? 네, 완곡화된 어법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please가 등장하면 명령법의 단서가 되는 거고 다른 걸 떠나서 무조건 명령법은 원형입니다. 그죠? send.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Please send your registration card. 등록 카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해석이겠죠. 야, 보내시. 그 정도 아니에요. 네. 자, 정답은 A번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 잘 풀려면 여러분 동사의 시제적인 3단 변화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send, sent, sent. 네, 그죠? 네. 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여러 가지 의미와 기능을 보조해주는 단어들이겠죠. 그런데 이 조동사 뒤쪽에는 항상 동사의 형태가 원형이라는 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요? 조동사가 뒤에 나온 동사들을 완벽하게 보조해준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완성되는구나. 그러니까 원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 역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사전에 아셔야 될 건 이 앞에 있는 단어가 조동사인 걸 아셔야 되겠죠. 그죠? 네. can을 딱 보는 순간 능력과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can이었구나. 뒷자리는 원형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영어를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can이요? can이요? 어떤 뭐 깡통 can이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가수 can이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조동사의 종류 can, may, will 이런 다양한 조동사들을 알고 계신다면 뒤쪽에 원형 동사 고른다는 거 어렵지 않겠죠? 네. can see. 그죠? can see. 이거 만약에 틀리는 분들은요. 어디까지만 영어를 써보신 분들이냐면 평소에 여기까지는 참 많이 썼나 봐. Yes, I can. 이 뒤를 안 썼던 거지. 그래서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네. I can do it. 그죠? 네. 조동사 뒤에 원형이 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여러분 6번과 7번의 출제 포인트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바로 명령법과 조동사 뒤쪽에 원형. 원형이라는 자리가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거겠죠. 공통점 한번 이끌어 보시는 거 어떻겠어요? 다음. 투부정사 뒤에서 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시리즈네, 시리즈. 그죠? 네. 원형 시리즈네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투라는 단어가 부정사의 투라는 것이 판명만 된다면 뒤쪽엔 원형을 쓰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투라고 하는 단어가 투부정사인지는 여러분 친구들을 보면 알아요. 같이 다니는 애들을 보면 얘가 전치사 투인지 부정사 투인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우리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보셨던 단어 바로 be going to 우리가 will의 대응어라고 많이 외우셨었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밑줄을 그어서 이것과 비슷한 의미의 조동사로 바꾸게 되면 will이 됩니다. 조동사 뒤에 원형 동사 쓴다면 be going to 뒤에 원형 동사는 will 뒤쪽과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개 보기에서 원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 implement 바로 C번입니다. 자, to가 누군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전적인 지식은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be going to will과 동이요. 그럼 원형. 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자, both parties. party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양측, 그죠? 얘하고 얘. 양측이란 뜻을 쓰죠. 이 사람과 이 사람, 관계하는 사람들. 그죠? 네. 예전에 제가 오프라인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파리가 자꾸 제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한마디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죠? Let's party time. 네. 파리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기는 양측, 관계자들 얘기할 때 쓴 단어가 파리 쓴 겁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to 플러스 ing다. 네. 아니, 이거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혼란할 수도 있어요. 혼란을 느끼실 수 있는 건데, to라는 단어가 여러분 양면성이 있다는 거겠죠. 바로 부정사의 to라면 원형을 취한다고 배웠습니다만, 이 to라는 단어가 여러분 전치사일 경우에는 동명사를 써야 된다는 공식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to가 부정사인지 전치사인지는 친구들을 보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다니는 무리들을 보셔야지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여기서 to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forward. 약해요? 앞에 있는 단어까지 한번 같이 붙여볼까요? look forward to. 제 기억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항상 단어들을 여러분 한 단어짜리를 많이 외웠죠. 보이는 소년이고 girl 소녀, 책은 book 이렇게 외우다가 중1 때 한 4월, 5월이 지나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자, 단어를 외워보자. look forward to ing. 이게 아직도 선명합니다. look forward to ing.
학수고대하다. 이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to라고 하는 단어는 look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관용적인 어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법이겠죠. 그래서 친구들 look forward를 보시고 나서 ing까지가 하나의 수거였구나. 그래서 정답은 singing you again. 특히나 이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를 하는 이 서신에서 마지막에 거의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인 겁니다. I am looking forward to singing you again. 정말 많이 씁니다. 그죠? 네. 정답은 그래서 C번의 singing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동사 형태적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태라고 하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비동사 플러스 PP 뒤에는 여러 가지가 사실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동사를 가지고 수동태 뒤쪽에 빈칸을 완성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거의 투부정사가 정답이 잘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지 설명드려 볼게요. 자,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고 수동태의 뒤쪽 자리는 여러분 부사의 자리예요. 원래 이 포지션이 부사의 자리인 겁니다. 더 이상 나올 문장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사들이 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만약에 명사 상당 어구가 왔다면 앞에다가 여러분 전치사를 붙여서 부사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동사가 만약에 위치하게 되면요, 투부정사에 투를 붙여서 부사적 용법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는 하나의 용법이 있어요. 동사를 부사로 만들기 위한 전환장치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You are invited. 수동태의 뒷자리면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느낌 부사. 그리고 보기를 봤더니 동사들을 가지고 형태적 장난을 취하고 있다라고 나온다면 동사를 부사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래서 정답은 to attend. 답은 B번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사실 괜찮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 말씀드릴까요? Be invited to. Be invited to attend. 이 단어를 평소에 많이 읽어보시고 내 것처럼 익숙하신 분들은 사실 그냥 고를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칙을 알고 나서 이 표현을 접근하셨을 때 더 익숙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수동태 뒤에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보기가 구성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투부정사가 정답일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21번부터 30번까지 10개의 출제 포인트 배워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벌써 지금 막 토익 시험 막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꼼꼼히 복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또 새로운 출제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많은 요소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응급토익 RC 담당 이용지였습니다.